오늘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이제 제가 추리 쪽만 추려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추리라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엄마쌤들도 이 단계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고 계속 엄마쌤들의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형태의 확인보다는 추리해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시니까 조금 있다가 한 15분? 아니 15분이 아니라 지금이 딱 10분이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시작해 볼게요. 2, 3분 정도만. 그동안 지금 교재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F001 마지막 그림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 풀어봐 주시고 바로 한 2, 3분 있다가 바로 문제 설명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는 문제 풀어봐 주세요. 자, 우리 지금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에서 우리 엄마쌤들 혹시 답 찾으셨나요? 답. 자, 먼저 어, 지금 제가 계속 봤던 성함들도 있고 처음 보는 성함도 있는데 그러면 교재 설명하고 답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교재 요 RATE 교재에서 지금 제가 추출한 문제들이고요. RATE에서도 여기 이렇게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들은 추리 능력이랑 수리 적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의 모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추리 능력 부분을 제가 많이 문제를 추출했고 그리고 나서 단계를 볼 때 지금 ABCD 순서거든요. 그래서 F, G, H 이렇게 단계가 지금 요 FGH에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 단계의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F 단계 문제 풀고 G 단계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H의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난이도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이도 차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바로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드렸으니까. 자, 지금 우리 1번을 볼 때 F단계라고 하면 연령대가요. 4학년, 5학년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앞쪽에서 규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중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뭐 돌리기라던가 여러 가지를 이제 풀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규칙을 보았을 때 규칙을 찾아 마지막 그림을 알맞게 그리거나 색칠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의 순서들을 보았을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먼저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엄마쌤들은 어떤 게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기준을 봤을 때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눈웃음 모양이라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눈웃음 모양이라던가, 근데 이 눈웃음 모양인데 그 다음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것과 이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과 이거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무언가 짝꿍이 있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의 흐름이 아이들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엄마쌤마다 네, 맞아요.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뒤집기인가? 라는 고민이 되겠죠. 자, 봤더니 뒤집기인가? 그랬더니 얘도 맞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집기인가? 봤더니, 얘도 맞아요. 아, 그러면 지금 이 패턴 자체도 위에 쪽에 있는 패턴과 아래쪽에 있는 패턴을 따로 나누어서 봐주는 거죠. 이제 이런 추리를 할 때 속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속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대칭으로 하려면 이 네모 안에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네모 안에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왠지 굳이 표현하자면 입모양? 입모양은 뒤집기에 적용을 하려니까 개수가 조금 마음에 걸려요. 여기는 한 개고요. 여기는 두 개고요. 여기는 다시 여기 세 개고요. 여기 다시 두 개, 두 개, 그다음에 여기 몇 개인가요? 세 개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뭔가 패턴의 수 패턴으로 집어넣어서 보아도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위 속성과 위쪽에 있는 속성과 아래쪽에 있는 속성을 따로 본다면 약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홀수항과 짝수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홀수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1, 2, 3 그리고 그 다음에는 4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방향까지 봐주면 아래쪽 방향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위에는 지금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가 되는데 개수로 따지면 이렇게 방향으로 보면 위의 방향인 거고 위의 방향이 3, 2, 1이 되니까 이런 모양을 지니겠죠. 네. 자, 그래서 각각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러니까 연령대가 만약에 4학년 이전, 그러니까 이 아래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패턴을 배우거나 추리 부분을 배울 때 속성에 대해서 조금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게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 비해서는 약간 체감이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뭔가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자,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그러면 여기는 색칠이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니까 여기에서 속성 같은 경우는 2개짜리가 회전을 하면서 돌리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다른 속성은 뭐냐면 색칠을 할 것인가 색칠을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가 되겠죠. 돌리기 하나, 색깔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돌아갈 때도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볼 거는 색칠이 체크한 곳이 색칠을 하고 체크한 곳이 색칠이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하고가 되니까 이 부분은 색칠한 거가 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떤 사전적 지식, 사전적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 전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생각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한번 확인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뭔가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내려갈게요.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 더 쉬워요. 저는 이 1, 2, 3를 풀어보면서 위에 게 제일 조금 어렵구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쌤들은 어떤 느낌이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도 보니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먼저 눈에 보였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더라? 얘도 회전하더라 라고 해서 속성 하나하나를 채워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미션을 완성했으니까 잠깐 체크해 놓을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짜리예요. 분명 여기는 하나짜리가 있는데 가로는 여기는 그 다음에 두 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개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 둘, 세 개가 무슨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구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구나.
라고 정리가 됐어요. 하나, 둘, 셋. 그럼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에 셋은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은 헷갈리니까 제외시킬게요. 자, 이번에는 빈 공간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선을 볼게요. 세로선은 두 개, 두 개. 자, 두 개가 돌긴 도는데 무슨 방향으로 돌아요?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반대 방향은 여기, 이렇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굳이 속성을 찾아라 그러면 회전이라는 속성과 그리고 1, 2, 3, 이 세 개짜리가 뭐 한다? 그러니까 반복된다. 반복이라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각각 칸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칸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번호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한테 이제 연령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뭐 칸이 이렇게 돌아갔어요로 보여주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번, 4번, 3번, 2번이라고 해서 회전을 알려주는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각 칸이 3개 정도, 4개 정도 나와 있을 때는 그냥 하나씩 제거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3개 추리해봤어요. 어떻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넘길게요. 자, 방금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고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그 다음에 있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넣은 이유가 있죠. 왜냐면 바로 전에 풀었던 유형이라는 게 뭔가 칸이 나뉘어져 있고 이 칸을 다 따로따로 받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문제를 풀게끔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한번 고민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은 제가 한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2분 정도 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해 주세요. 힌트를 먼저 드리면 앞에서 했던 형태랑은 또 다른 형태예요. 같은 형태는 아니에요. 자,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럼 힌트 하나 드릴게요. 밑에 문제는 왼쪽, 오른쪽 비교해가지고 아마 푸시면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위에 문제는 어떤 형태냐면요.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무언가의 규칙에 의해서 세 번째 거가 답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에 의해서 답이 나오고 두 개에 의해서 답이 나오고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힌트. 막 안 풀리다가 지금 이제 힌트 드렸어요. 네,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줄, 세로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무언가의 규칙이 세 번째 줄에 나온대요. 세로 줄에. 그랬을 때 각 칸의 규칙을 비교해서 보면 표현하기 좋기 위해서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5번 칸, 6번 칸이라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있었던 세로줄 첫 번째 1번 칸과 세로줄 두 번째 1번 칸을 보았을 때 달라요. 그리고 2번, 3번을 보고 2번 세로줄에 2번, 3번을 보잖아요. 같아요. 자, 여기는 4번이요. 1번 세로줄의 4번과 2번 세로줄의 4번은 달라요. 근데 5번, 6번이 같이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같이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같이 색칠이 되어 있는 경우도 검정으로 표현하구나.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같음.
같으면 색칠, 다름, 색칠 안, 이렇게 되겠죠. 그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제가 힌트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세로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고 세 번째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어떠한 경험치가 없어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 풀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러한 경험치가 있다면 그 다음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고 그런 퍼즐을 풀 때는 이러한 경험치도 아이들이 대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던가 신사고력의 문제 유형을 접해보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같이 똑같은 색이 갖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두 번째 가로에 있는 두 번째 줄에서는 네, 2번, 3번, 여기도 2번, 3번. 그래서 같은 색이고요. 4번. 여기는 4번은 같이 색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색칠이에요. 그럼 마지막 어떤 그림일까요? 조금 자, 색칠의 형태를 보면 지금 같다. 여기는 다르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도 다르다. 하지만 3번은 같다. 그래서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4번은 다르다. 5번도 다르다. 하지만 6번은 어떻다? 똑같이 색칠이 안 되어 있다. 같다. 그래서 3번과 6번에 색칠이 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매트릭스에 있는 규칙은 색칠을 할 때는 같을 때, 색칠을 안 할 때는 다를 때 안 하는구나 라는 이런 규칙이 적용이 됐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방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딱 보면 전 이 문제를 딱 처음 보자마자 뭘 봤냐면 같은 공통점을 먼저 찾았거든요. 우리가 팡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팡세의 교재를 보면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같은 속성들끼리 라라를 찾으세요. 모모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라라인 것과 라라가 아닌 것으로 나뉘어지면 저는 아이들한테 라라가 아닌 거는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라라인 것만 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만 뭔가 규칙을 찾을 만한 것만을 표시해 놓고 나머지를 연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걸 봤더니 이런 형태를 지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같음을 봤더니 이런 형태를 지녀요. 그래서 그러면 같은 모양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볼게요. 나머지는 여기는 네모, 여기도 네모 이렇게. 같다라는 규칙을 확인하고 여기다가 규칙을 적용했어요. 이 문제는 앞에 풀었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런 문제의 유형을 친구들한테 많이 풀려서 저의 경험치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더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려서 유형을 익히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경우가 있구나라고 이제 경우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이다라고. 표현 방법도 조금 같은 것끼리 뭐 연결하는 방법 아니면 여기 뭐 나열을 해서 1번, 3번, 그 다음에 뭐 2번, 5번, 그 다음에 4번, 6번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넘기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앞에 문제를 풀고 6번 도형 변신을 풀어볼게요. 앞에서 조금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추리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얘는 매트릭스인가? 매트릭스처럼 생겼는데 그럼 앞에 있는 거와 같은 유형인가? 그럼 문제가 조금 더 잘 풀리실 것 같아요. 풀어봐 주세요. 지금
2분 드릴게요. 혹시 답이 나오셨다면 채팅창에 몇 번인지 써주세요. 이제 잘 풀리시나 봐요. 잘 풀리죠? 자,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바깥의 테두리가 아마 보였을까요? 먼저. 자, 바깥의 테두리가 혹시. 자, 저는 얘를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규칙성을 가져다가 그대로, 근데 얘 뭐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래가 비었다라는 거는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아래가 비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분명히 모양을 굳이 그리면 얘도 이렇게 따라서 그릴 수 있는데 얘도 이렇게 이 부분을 따라서 그릴 수 있는데 라고 했더니 여기가 없고 여기가 없구나 라고 규칙을 찾고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은 선이 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했죠. 생각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없구나.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절반만큼인 이만큼만 있어야겠구나. 5번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굳이 형태를 따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첫 번째 세로줄과 두 번째 세로줄에 있는 규칙을 어떻게 세 번째 세로줄에 뭔가 적용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보기가 쉬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24 F24번 이거 좀 쉬워요. 얘도 쉬워서 1번 드릴게요. 자,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몇 번인지 한눈에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네, 맞아요. 어, 나머지 것들을 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겹쳐져 있어요. 서로 겹쳐 있고요. 얘네들도 무언가를 하나씩은 다 겹쳐 있는데 여기도 겹쳐 있죠. 여기도 같이. 여기도. 근데 얘는 얘 혼자 이 작은 원과 겹쳐 있는 연결이 없어요. 자, 그래서 중간 크기 원과 작은 원의 겹쳐짐이 없다라고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좀 한눈에 확 보이는 직관적 문제였어요. 자, 25. 그러니까 25번 F 수배열학이에요. 요거는 아마 잘 푸실 거라 생각해요. 그 전에 제가 RAT 문제에서도 많이 다뤘고 다른 사고력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것도 지금 문제 풀어봐 주시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들에게 이 문제 푸는 것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도 조금 간단하게 메모하는 법도 알려주면 좋아요. 자, 이것도 2분 드릴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분수로 되어 있는 거는 분모와 분자를 따로 보면 돼요. 그쵸?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각각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보아도 되고 처음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분모 분자의 합차 이런 것도 보긴 하더라고요. 분모 분자의 합차. 그럼 뭐 여기는 3이었고 8이었고 13이었고 18이었고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서로 뭐 1이었고 2였고 3이었고 4였고 5였고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 분모의 합과 차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합차가 그 다음에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분모가 어떻게 돼요? 따로 봤을 때 3씩 커지죠. 그래서 분모는 3씩 커진다라는 규칙을 찾아내서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17이 됩니다. 17이 되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자 같은 경우는 2씩 커진다라는 거니까 아 여기서 2씩 커져서 11이 되겠구나. 정답은 17분의 11이구나 라고 이렇게 끌어내면 되는데 친구들에게 그냥 이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 여기다 뭔가 분모는 어떻고 분자는 어떤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냥 말로 휘리릭 하고 넘어가는 거는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랬고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친구들이 처음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패턴을 많이 안 하거나 수 패턴을 안 하는 친구, 수 배열을 많이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아, 여기는 1인데, 여기는 0인데, 여기는 2인데, 여기는 빼기 1인데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뭔가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다가도 아,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낌을 받으면 우리 엄마쌤들이 티칭을 해주실 때 밑에 있는 규칙성이 잘 보이지 않으면 홀수항과 짝수항도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 단계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이게 있잖아. 홀수항인지 짝수항인지 생각을 해봐. 이게 각각의 항이 얼마씩 커지는지 생각을 해봐가 아니라 생각의 순서를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랑 먼저 이렇게 해봤더니 얘는 1이 작아졌는데 2가 커졌는데 얘는 3이 작아졌는데 뭔가 규칙성을 간단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보면 홀수항과 짝수항으로 나뉘겠죠. 자, 홀수항은 얼마씩 커지는 형태예요? 네, 1씩 커지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짝수항 같은 경우는 2에 2를 곱한 수가 되겠죠.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도 얼마? 곱하기 2가 되면서 32가 답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리. 홀수항은 어떻게 된다? 홀수항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홀수항 같은 경우는 더하기 1이고 짝수항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괜찮습니다.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네, 아이들은 번째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을 추천해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을 해야 나중에 뭔가 아이들이 선행을 할 때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제 참고로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 1번과 2번 문제를 합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합쳐서 세 번째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분모끼리도 보고 서로에 있는 합차도 해보고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문제를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홀수 번째에 있는 분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9, 7, 5, 3이죠. 2를 뺐으니까. 자, 그리고 3이고. 자, 그 다음에 홀수 번째에 있는 무엇은? 분자는 1, 7, 13. 그 다음에 더하기 6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19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수항이라고 적어주고 홀수항에서도 분자, 분모. 홀수항의 분모는 얼마씩? 빼기 씩. 분자는 얼마씩? 더하기 6씩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럼 여기서도 한 번 더 위에 거에 있는 두 개의 속성을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1, 2, 3은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이거 혹시 푸셨어요? 이거? 네, 얼마 나왔어요? 답이? 답 뭐 나오셨어요? 3, 6, 9, 12, 15, 18 나왔죠? 네, 맞아요. 18.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 제가 뒤에 있는 문제랑 헷갈렸어요. 잠시만요. 2, 6, 10, 14, 18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네.
자, 그래서 짝수항을 따로 봤더니 짝수항 같은 경우는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4를 더했네요. 그래서 18이 나왔어요. 피보나치 아니었어요. 네. 짝수항. 그럼 여기는 짝수항 더하기 4. 뒤에 나오는 다른 문제랑 헷갈렸어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수. 자, 이 도형수는요, 친구들, 그러니까 팡세를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를 보면 조금 낯설겠지만 미리 팡세를 조금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C2M에 오셔서 이렇게 엄렬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풀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전에는 사고력 문제들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뭔가 한 영역에 깊이 있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팡세를 풀리고 그 다음에 RAT와 같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형태의 사고력의 문제들을 많이 풀려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좀 더 달라지는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은 티가 안 나요. 지금은 티가 안 나는데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한 1년,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무언가 다른 모습들을 보일 거니까 네, 여기 있는 문제 풀면서도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이니까 여기가 1이구나. 여기는 1이겠구나. 아, 여기는 1이겠구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래요. 4니까 이 자리가 4라고 하니까 여기가 4구나. 그럼 이제 여기로 내려가면 4와 1이니까 5구나. 그럼 14래요. 그럼 여기는 1이래요. 근데 나머지가 여기 있는 요 세 개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얘가 2면 여기는 12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44구나를 여기서 찾아버렸어요. 444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4의 0승, 4의 1승, 4의 2승 각각의 요런 칸이구나.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얘도 1, 1, 1 그리고 4, 16이 된대요. 그러면 41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우선 41이니까 1은 가져야 되잖아요. 1은 가지고 1은 가졌고 그럼 나머지 어떤 조합으로 40을 만들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요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16, 16, 32. 그 다음에 8만 있으면 되네요. 저기 1이 있으니까. 4, 4,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6, 16이니까 한 칸, 두 칸. 그리고 여기도 4, 4. 이렇게 한 칸.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양. 됐죠?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요거를 아이가 해결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밑에 있는 공간에 체크하셔서 이건 얼마야 정도는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럼 아이가 여기는 16이요. 여기는 4 더하기 4요. 1 더하기 1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한테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 우리 엄마쌤이 풀어봐 주시고 이런 형태로 밑에 있는 공간 이용해서 도형수 정리해 주세요.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G단계예요. 그래서 약간 느낌 보면 첫 번째 F단계에 있는 마지막 그림,
G 단계에 있는 마지막 그림을 제가 문제를 이렇게 뽑았어요. 자, 그 이유는 F 단계와 G 단계가 넘어갈 때 어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는 엄마쌤 분들께서 문제를 그냥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 말고, 아, 이 단계를 보았을 때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아이들한테 교재를 선정하거나 무언가를 시킬 때 조금 더 그 느낌을 갖고 갖고 진행해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 마지막 그림 여기 있는 G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한 3, 4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풀리셨어요, 혹시? 풀렸어요? 풀린 거 있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조금 난이도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나마 괜찮지 않았어요. 그쵸?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냥, 아우,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셨어요? 자, 첫 번째 거 먼저 말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먼저 하고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1번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하나씩, 속성 하나씩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는 자리로 이렇게 돌아요. 회전이에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칸씩 이동이에요. 굳이 정리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딴딴 여기고 그 다음에는 두 칸 이동이니까 딴딴 해서 아 여기가 있겠구나. 자 우리 동그라미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삼각형이 대각선이 이렇게 보이셔야 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첫 번째 대각선 오른쪽에서 아래 왼쪽 아래로 가는 그 다음에도 여기 그래서 아 얘는 여기 있구나. 이것도 간단하게 자 X표를 봤더니 어때요? 자, 지금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아, 그럼 두 번째 칸에서 이동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죠? 자, 그럼 마지막 X는 여기에 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칸 이동, 그 다음에 삼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칸 이동, 그 다음에 X표는 자, 둘째 줄에서 왼쪽 이동, 왼쪽 한 칸 이동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거는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뭔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계선을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문제를 만약에 풀었다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볼 때도 속성을 안쪽, 중간 쪽, 바깥쪽을 다 따로따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안쪽만 봤더니 무슨 방향으로 돌아요?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안쪽은 시계 반대 방향 회전. 자, 이번에 중간 쪽. 중간에는 초록으로 해볼게요. 중간은 여기 있었는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근데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원래 있었던 거. 그럼 기존의 것도 기존에 있는 거에서 늘어났고 그리고 없어지고 그 다음 거. 중간 거는 이렇게. 그래서 중간 거는 뭐 굳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시계 방향 맞나요? 아, 시계 반대 방향.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4분의 1 증가, 4분의 1 감소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증가시켰다가 다시 사라지고, 증가시켰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게 서로 반복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는, 자, 이거는 마찬가지죠? 무슨 방향이었어요? 시계 방향. 잠시만요. 아, 여기 틀렸어요. 중간 거 시계 반대 방향 아니고 시계 방향이었어요. 시계 반대 방향 아니고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네. 시계 방향이고 마지막 게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4분의 1 증가, 4분의 1 감소가 되겠죠. 아, 4분의 1 증가, 2분의 1, 4분의 1.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이제 1번으로 올라갈게요. 1번 문제는 삼각형은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삼각형은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삼각형 맞나요? 자,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제가 다른 색으로 연필로 표현해 볼게요. 느낌상으로는 여기니까 삼각형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어차피 지울 답이어서 이걸로 했어요.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화살표를 보니까 화살표는 자리 이동이 없어요. 그쵸? 자, 근데 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네모 표시를 보니까 네모에 있는 줄이 있는 표시를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움직일 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포인트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 있었던 사각형이 네모가 아래로 내려가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인 것 같으나 그 다음 여기서 넘어갈 때는 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얘는 고정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정. 근데 고정인데 위에 아래인가? 그럼 고정시켜놓고 한번 돌려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쭉 지나갈 때 훅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삼각형까지는 그 다음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각형을 보니까 왜 얘를 뛰어넘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해 볼게요. 가고 왼쪽 뛰어넘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도 위에 오른쪽 아래 뛰어넘고 여기. 근데 방향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쪽 방향. 자, 여기 헷갈리는 경우는 삼각형의 방향을 이렇게 그려봐 주시면 좋아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헷갈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는 뭐냐면 4거든요. 4. 4는 여기 있다가 고정이었던 애를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4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4도 어떤 모양이 될까요? 지금 여기 있었던 애가 볼게요. 여기 있던 4잖아요. 지금 여기 있었어요. 제가 사방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는 여기예요. 그 다음 4는 여기예요. 그럼 그 다음 4는 얘가 되겠죠. 근데 4의 회전 방향은 4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4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로 잠시만요. 이거 네, 맞아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방향인데 지금 이 시계가 아니라 4가 이동하는 자리의 값은 어디로 돌고 있어요? 4의 자리 값은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속성 자체가 각각 하나하나 뛰어넘는 거, 그리고 회전하는 거, 방향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F 단계랑 비교를 했을 때, 아, 얘네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 따로따로 봐야 되는구나. 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당연히 보는 거고, 자리의 이동은 당연한 건데, 그 내부 안에 있는 속성들의 또 다른 돌아가는 방향 자체도 바뀌겠구나. 근데 게다가 개수까지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띄어서 보고 띄어본 다음에 그 방향 자체를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돌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를 풀릴 때 밑에와 같이 이미 돌리기를 해놓고 방향을 해놓고 나서 문제에 답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정리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첫 번째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앞에 있었던 여기 있었던 F 단계에 있는 1번 문제랑 비교하시라고 같이 뽑은 문제니까 아,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구나. 아, 이렇게 사고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또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이런 문제 풀어서 뭐 해요? 이런 질문을 엄마쌤들이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학년이 더 올라가잖아요. 물론 아이가 경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경시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해요. 이거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의 공부의 폭은 더 넓고 깊을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로 아이의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지금 시간이 11시 4분인데 혹시 화장실 다녀오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목이 마르시거나 그런 분들은 5분 정도 다녀오시고요. 자, 그 사이에 문제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확인해 볼게요. 제가 반뚝 잘라서요. 여기 있는 이 부분 혹시 보이셨어요? 네, 여기도 요거 보시면 돼요. 아, 얘네 둘의 관계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유추죠. 자, 그러면 지금 방향을 봤을 때 큰 거 하나만 볼게요. 요렇게. 자, 어떤 느낌이에요? 회전의 느낌이죠, 회전.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느낌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그런데 동그라미였던 부분은 사각형으로 바뀌었고요. 사각형이었던 부분은 다 동그라미로 다 바뀌었어요. 회전시켜 놓고. 아, 그럼 얘는 회전의 끝부분에 있는 모양이 바뀌는구나 라고 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어떻게 될까요? 세워져 있겠죠. 그럼 세워져 있는 것들을 찾아봤더니 3번 그리고 5번 3번과 5번 중에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하나만 정확하게 자리 잡고 나머지 것들은 제외시켜 주는 거죠. 아닌 거는.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진짜 이렇게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때 아, 이거 하나가니까 나머지를 지우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시에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꼭 알려주세요. 먼저.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이아몬드가 사각형이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동그라미 원이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어디?
찾아봤더니 5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자, 동그라미가 뭐가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고 쭉. 그리고 여긴 동그라미니까 여기도 다이아몬드 쭉. 그럼 나머지 비교해도 5번이 답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포인트 되는 것들만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뒤로 넘어갈게요. 자, 별별 규칙입니다. 여기 힌트 드리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는 앞에 두 개와 요거, 앞에 두 개와 요거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물론 이 문제가 이런 거지. 다른 문제는 이렇지 않고 뭐 대각선일 수도 있고 가로 세로를 다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좀 뭔가 얘네들은 왜 여기 있지라는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있는 애들은 뭐지? 이렇게. 제가 이 정도 체크했으면 약간 힌트가 될까요? 4번? 네, 맞아요. 엄청 잘하시네요. 엄청 잘하시네요. 자, 4번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랑 별이 있는 곳은요. 자, 동그라미가 있는 곳은 만약에 얘네들이 합쳐진다라고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무조건 3개예요. 무조건 3개를 차지하죠.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가운데 3개가 있는 번호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가운데가 있지 않은 것들은 버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1번이냐 4번이냐를 고민할 때 그냥 이거는 약간 직관으로 찍어도 네, 풀 수 있는 거는 여기는 뭐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4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동그라미가 있는 칸은 무조건 별이 3개예요. 근데 지금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2개죠. 얘는 하나죠. 자, 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고 2개죠. 얘네들은 그냥 별의 개수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2개니까 별이 2개. 그리고 여기도 하나, 2개니까 별이 2개.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어요. 자, 어떻게 보면 각각의 별의 자리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치도 다 맞아야 될 것 같고 복합적으로 생각하거나 조금 더 한 단계 업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별별 규칙에는 어떤 부분을 적용하자라는 거냐면 규칙을 찾았으면 내가 가장 근접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위치가 이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가장 적합한 답을 찾는 게 맞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규칙은 동그라미가 있을 때 3개, 그리고 각각의 칸에 있는 별들의 수의 합, 이렇게 2가지뿐이야. 근데 자리가 고민이 될 때는 아닌 것들을 제외하고 맞는 것들 중에 더 안 맞는 답을 골라보면 돼라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요거는 실에 꿰인 구슬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린 거는 요거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6, 8, 48, 4, 8에 32, 3이 6. 자, 이런 경우는요. 한 자리는 6, 6에 36, 3, 6, 18.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곱인 거죠. 답이에요. 그럼 1의 자리만 있는 경우는 1의 자리 곱하기 1의 자리가 답이 되는 거죠. 요 규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예요? 6, 4, 24가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실을 더 그린 이유는 친구들한테 하면서 뭔가 규칙 찾아봐 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2, 4, 8, 8, 64, 6, 4,
46에 뭘까요? 46에 24. 그쵸? 24, 8. 맞나요? 계속 이렇게 뭐가 될까요? 반복이 되네요. 8, 8에 64. 그럼 여기 있는 마디가 여기서부터는 64, 24. 여기서부터군요. 8, 64, 24. 8, 64, 24. 8, 64, 24.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우리 엄마쌤들이 한 단계,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내겠다. 이 정도는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라면 50번째 수는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 날 것 같아요. 50번째 수는 무엇일까요? 이런 규칙을 놓고 그 다음 단계에 문제를 낸다면 50번째는 어떤 수가 올까요? 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배웠고 그 다음 단계는 몇 번째. 그래서 n 플러스 몇 이렇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 조금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상한 연산입니다. 자, 이상한 연산 이거는 예전에 제가 다른 수업할 때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보다 우리 엄마쌤들이 풀어낼 수 있어요. 제가 한 2분 드릴 테니까 풀어주세요. 요거는. 요것도 힌트는 요렇게 드릴게요. 그냥 밑줄일 뿐인데. 하셨습니다. 네. 자, 이거죠. 2, 3, 6, 4, 8에 32, 뒤에서 앞으로. 2, 7에 14, 뒤에서 앞으로. 5, 5, 25, 뒤에서 앞으로. 8이 16, 이렇게 16을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차예요, 차. 차 맞죠? 네. 그럼 얘는 8과 2의 차니까 6. 그래서 네. 여기는 두수의 차. 요거는 두수의 곱. 위치 바꿈. 이렇게 됩니다. 넘겨볼게요. 별의 가린수. 네, 요게 아까 제가 그 피보나치라고 썼던 그 문제예요. 요 문제 풀면서 잘못 봤어요. 자, 요거는 피보나치를 조금 응용하시면 돼요.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하시면 돼요. 피보나치 수열이 이거죠. 앞에 있는 두 항에 그 다음 거. 두 수의 합. 그 다음에 두 수의 합, 두 수의 합, 두 수의 합 이렇게 늘어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와 똑같지는 않고 유사해요. 이것도 조금 생각해 주세요. 위에 있는 규칙 볼게요. 앞에 두 수였잖아요. 얘는 앞에 세 개예요, 세 개. 1, 2, 3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 2 더하기 3 더하기 6이 11. 3 더하기 6 더하기 11이 20. 6 더하기 11, 22, 37. 이렇게. 앞에 세 수의 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여기를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아직 뭐 X, A, B 이런 거를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네모칸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 칸은 그냥 2 더하기 3 더하기 네모잖아요. 그래서 제가 5 더하기 네모로 쓸게요. 그럼 여기 있는 칸은요. 3 더하기 네모 더하기 5 더하기 네모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칸은 앞에 3개니까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8 더하기 이미 있는 수는 더하고요. 네모 더하기 네모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별은 내려올게요. 별은 뭘까요?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가 4개고요. 5 더하기 8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 더하기에 여기는 여기 3개니까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13 맞죠? 그 다음 이제 54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돼요. 54. 자, 54는 지금 별이랑 여기랑 빨간색으로 할게요. 별이랑 여기랑 여기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봤을 때 수를 보면 5랑 8이랑 13이에요. 수들은. 그럼 5 더하기 8 더하기 13 두고 사각형의 개수를 셌더니 네모의 개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모 곱하기 7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근데 이 수가 얼마래요? 54래요. 자, 우리는 네모를 구해서 어떻게 별을 구해내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13, 26. 26이고 54니까 54에서 26 빼면 48. 맞나요? 다시 30 얼마죠? 54에서 26 빼면 얼마일까요? 28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26이고 여기 있는 네모 곱하기 7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8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네모 하나는 얼마가 돼요? 네모 하나는 4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별에다가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놨던 거에 대입을 해서 네모가 몇 개였어요? 4개였죠? 16.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29가 되겠네요. 29. 그래서 별은 29.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뭘 새로이 알게 될까요? 이렇게 네모의 개수를 x의 개수를 점점 늘리는 법, 그리고 x를 어떻게 마지막에 표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조금 접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규칙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먼저 피보나치라고 저는 알려주고 시작을 해요. 그럼 피보나치라고 알려주면 세 개가 조금 더 변형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거기까지 찾고 나면 마지막에 있는 54에 있는 이 네모에 4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별을 구하라고 하기 위해 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별에 있는 이 식도 예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뭔가 순차적 정리를 해본 친구들은 아마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티칭해 주시면 돼요. 그럼 넘길게요. 네 개의 집. 요거는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수의 수규칙이에요. 수를 추리할 수 있겠죠? 합을 합 말고 먼저 힌트 드리면요. 곱, 차. 요 두 가지 이용하시는 거예요. 힌트 다 드린 것 같아요. 곱차. 그 대신 여기는 발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곱과 차를 어떻게 표현을 해내는지 그 부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 곱하기 3 곱하기 4. 2, 3, 6, 6, 4, 24.
그 다음에 15가 된대요. 제가 차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9가 돼야겠죠. 9는 뭘까요? 얘네 셋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합친 거구나.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거 해볼게요. 2 곱하기 6 곱하기 7 에다가 빼래 3개의 합. 그러면 13, 15. 그럼 69 나오죠. 자, 마지막 거는 풀어볼게요. 3 곱하기 5 곱하기 6 30, 90 에다가 자, 3개를 합치면 10에 14 됐죠? 자, 그럼 얼마 나올까요? 90에 14를 뺐으니까 76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답은 76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교과 문제스럽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거의 교과랑 똑같아요. 혼합 계산이 들어가 있는 교과. 수카드 2, 3, 4가 있습니다. 수카드 2, 3, 4가 있는데 15의 목표수를 만들어 보세요. 수카드의 개수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좀 넣어보면 아이들이 뭔가 풀어볼 수 있겠죠. 또 자유롭게라는 단어 빼고 아니면 수카드가 2장씩 들어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줘도 될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길게요. 원주위의 점. 자, 요것도 힌트 드릴게요. 요거 힌트 드리면 요거는 위치에 조금 그러니까 안과 바깥을 구분지어서 뭔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사방 위치? 이런 거는 조금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위아래, 대각선 뭐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힌트 드리면 안과 바깥 정도만 뭔가 좀 따로따로 속성을 보고 더하거나 빼어서 생각해 주시면 답이 나와요. 요거는 시간 좀 더 드릴게요. 3분 드릴게요. 자, 문제 풀리시나요? 도통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신가요? 전 이 문제 푸는데 한 15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제를 딱 보고 풀거든요. 직접 풀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요. 접근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두었을 때 여기에 물음표가 나온 거로 보아서는 가로, 세로, 대각선 이겠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하긴 하는데 이 형태가 굉장히 정사각형스럽지 않잖아요. 문제의 형태가. 그래서 정사각형이 아닌 거로 봐서는 뭔가 얘네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유추를 시작하거든요. 시작의 점은. 그래서 제가 안과 밖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거를 보잖아요. 그럼 얘는 안에는 하나가 있고요. 바깥에는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안에는 2개가 있고요. 바깥에도 2개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답을 보면 안에는 하나가 있고요. 바깥에는 3개가 있어요. 그럼 조금 느낌 오세요? 제가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을 이렇게 썼는데 안에는 하나고 안에는 2개인데 안에는 하나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안쪽은 차인가? 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바깥쪽은 하나고요. 2개인데 얘가 3이래요.
그럼 바깥쪽은 합인가? 라는 물음을 갖고 밑에 걸 풀죠. 그럼 여기는 안에는 3개, 바깥에는 하나, 여기는 안에는 하나, 바깥에는 하나 이렇게 돼요. 자, 봤더니 그러면 안에 그러면 3 빼기 1, 맞네, 2. 바깥쪽은 1 더하기 1, 맞네, 바깥쪽 1 더하기 1, 2개, 2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밑에다 풀어볼게요. 안에는 3개고 안에 하나, 바깥쪽 하나예요. 자, 그럼 안에는 차라고 했으니까 안에는 3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2. 바깥쪽은 합이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깥쪽은 1. 그럼 안에 2개 하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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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래서 5번 이렇게.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 주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원 주위의 점을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방향, 뭐 사방에 있건 대각선에 있건 고려하지 마세요 라고 힌트를 드린 거는 약간 이런 대각선 또는 뭔가 삼각형의 모양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플하게 안쪽과 바깥쪽에 합과 차 이렇게 생각을 끌어내면 좋아요. 그래서 문제는 답은 5번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렵죠? 이 문제는 어려워요. 네, 이게 H단계예요. H단계. 어려워요. 자, 마지막 별의 이동입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어렵습니다. 알듯 말듯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힌트 드리면 힌트를 아예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선 별이 이동하는 거고요. 별의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별의 이동에 따른 규칙을 찾아야 되고요. 규칙성을 찾는데 뭔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서만의 특이함. 특이? 다른 거랑 다르게 왜?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게 뭐? 다른 데 없는데 여기는 이게 왜 있는 거지? 이 정도. 뭐 숨기는 거 있나? 숨김이 있나? 까지가 힌트. 그러면 별이 이동하는 것까지는 알겠고 근데 왜, 뭐가 이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한번 풀어봐 주세요. 이것도 시간은 3분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3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답 나오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오, 멋지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지만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답 5번이에요. 그러면 답을 알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답을 알고. 답은 5번이에요. 답을 알고 접근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답을 알고 규칙을 무엇인지 이제 정리할게요. 자, 볼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그냥 간단히 보면 여기서 왜부터 설명드릴게요. 왜? 왜가 뭐냐면요. 그냥 3 곱하기 3 칸을 그리면 그릴 것이지.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색칠이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냥 일부러 디자인을 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쵸?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이들이 이 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경우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왜 색칠을 하게 했는지 아니 색칠 안 하면 문제 만들 때 더 쉽지 않겠어? 굳이 이렇게 이런데 막 색칠해야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별을 봤을 때 첫 번째 별이에요. 흰색 별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2칸, 그 다음에 다시 2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칸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리을자로 움직이는 거죠. 리을자로. 그러면 흰색에서 두 칸 띄어서 갔고 여기서 두 칸 띄어갔고 그 다음에는 두 칸 띄어서 일로 갔고 두 칸 띄어 갔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두 칸은 어디가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두 칸이 시작이니까 한 칸 띄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그리고 그 다음 두 칸인데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흰색 별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마지막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칸 띄고 두 번째 칸 가야 하는데 제가 빨강이 숨김이라고 할게요. 여기 흰색 별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나야 되나요? 한 칸, 그래서 한 칸, 두 칸. 어디 갔죠? 아, 여기군요. 죄송해요. 자, 여기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두 칸 이동. 어디 갔지? 잠시만요. 한 칸, 한 칸 띄고 여기. 한 칸 띄고 여기. 한 칸. 제가 칸을 잘못 봤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칸 띄고 여기.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야겠죠. 오, 깜짝 놀랐어요. 여기다 표시하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한 칸 띄고 여기 별에서 한 칸 띄고 여기. 맞나요? 여기 맞는데? 아, 네, 여기 맞고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칸 띄고 여기 숨어 있겠네요. 어머나 제가 숨어서 못 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한 칸 띄고 여기. 이해되셨어요? 제가 설명을 너무 방금 헷갈리게 했나요? 자,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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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디가 있지? 여기, 여기, 다시 돌아서 여기서는 여기 숨어 있고, 여기서는 여기 숨어 있고, 여기서는 여기 숨어 있고. 됐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겠죠? 한 칸 띄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맞나요? 띠리리리리리리.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문제를 풀다가 틀려서 급 당황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칸 띄어서 여기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까만색 별. 까만색 별은 어떻게 될까요? 까만 별은 바로 한 칸? 네. 바로 옆에 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까만색 별은 여기 있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쪽 칸.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위로. 위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그리고 다시 옆으로.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나타났죠? 아래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 까만색 별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 별은 요 위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 별은 여기서부터 어느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 자, 그래서 까만색 별과 흰색 별은 5번에 있는 거죠. 제가 문제 풀면서 너무 헷갈리게 해드려서 정리할게요. 별에 있는 흰색 별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하는데 흰색 별은 두 칸씩 이동이고요. 자, 그러면 검은색 별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은 되었는데
이렇게 이동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로 받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몇 칸씩 이동?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여기였다가 일로 갔고 여기였다가 일로 갔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아래로 왔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왔고 여기로 왔고 그래서 이렇게 5번 답이 돼요. 와, 마지막 문제 제가 설명이 꼬여서 땀이 쭉 났어요. 자, 지금 이 문제 풀어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어렵구나. 내가 좀 복잡하구나.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제가 하나 화면 공유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한 부분이 추리 부분이에요. 추리. 그쵸? 추리 부분인데 추리라는 거는 약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야 그 다음 것들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게 있어야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2단계까지는 지금 못 풀 것 같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단계들, 그러니까 다른 사고력들을 차곡차곡 해주셔야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지금 거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엄마쌤들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제가 힌트를 주었을 때 그 힌트를 단번에 이러고 알아채시고 문제를 풀었던 느낌이랑 잘 모르겠어 이랬던 느낌은 아이들도 그대로 전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거는 수량, 공간, 성질에 의해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수, 기하, 해석 이것들을 응용하는 학문을 통틀는데 우리가 지금 추리하고 있는 거는 대수나 기하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리와 수학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고력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규칙을 확인을 해요. 규칙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유추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고력을 싫어한다던가 뭔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우리 엄마쌤들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약간 조금 성급한 마음이라던가 잘 풀리지 않는 마음이라던가 아이들이 답답하거나 그래야 하는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좀 이런 문제의 유형들을 많이 풀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하다가 우리 왜 물꼬리 트인다고 하죠.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 아이들이 엄청 잘 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 엄마쌤들이 같이 함께 공부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이 될 거라고 제가 이제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RAT 문제는 오늘 풀어야 되는 부분은 다 정리해서 풀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시고 싶은 점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제가 다음번에 있는 RAT 문제들을 계속 지금 수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사고력의 단계가 높게 문제를 지금 골라서 풀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 엄마쌤들이 같이 공감이 되는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라도 의견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 문제를 뽑거나 문제를 이제 뭔가 고를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로 골라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좀 내주시고요. 자, 지금 문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많이 푸셨을 텐데 네, 푹 쉬시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다음번 수업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맞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우리 엄마쌤들도 좀 똑똑해지시는 느낌 아니에요? 똑똑해지시는 느낌? 이런 문제를 내가 풀고 있구나. 근데 있잖아요. 이게 2년, 3년 계속 지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문제들을 접근하는 그 우리 엄마쌤들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엄마쌤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조금 더 다음번엔 더 좋은 문제로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문제로 네, 만나 뵙도록 할게요. 맛있는 점심 드세요. 감사합니다.